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독일 와인의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을 보면은 생소한 독일어에다가 단어 길이도 길고 때로는 고풍스러운 활자체로 쓰여져 있어서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독일 와인 라벨은 원칙과 또 일관성을 중시하는 독일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원리와 전문 용어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위도상으로 볼 때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있기 때문에 리슬링 같은 화이트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또 품종도 많지 않아서 알기가 쉽고 품질 기준이나 분류 체계가 논리적이고 명확한 편입니다. 독일 와인은 크게 4가지 클래스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낮은 클래스는 도이츠 와인으로 독일 와인이란 뜻이죠. 과거에는 테이블 와인이라는 뜻으로 타펠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윗단계는 란트 와인으로 독일 내 19개 와인 생산지에서 나온 지역 단위의 와인입니다. 그 윗단계는 퀄리테츠 와인으로 퀄리티 와인이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품질 기준을 갖추고 또 공식 승인을 받은 와인 등급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클래스는 프레디카츠 와인인데요. 잘 익은 포도로 만든 고품질의 와인으로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독일 와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프레디카츠 와인 카테고리에는 5개 세부 등급이 있는데요.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포도의 숙성도입니다. 추운 기후대인 독일에서는 포도가 얼마나 잘 익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포도가 잘 익을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고 아로마와 또 풍미 특성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 프레디카츠 와인 카테고리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등급은 카비넷 등급입니다. 약 300년 전에 수도원에서 아주 잘 익은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주 귀하다고 해서 캐비넷에 따로 보관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요. 이 카비넷 등급은 가볍고 또 상쾌한 느낌이 나는 영한 와인으로 한 10년 정도의 숙성이 가능한 와인입니다. 카비넷 바로 위의 등급이 슈페트레제 등급인데요. 슈페트는 늦었다는 뜻이고 레제는 수확하다는 의미로 늦수확한 포도로 만드는 더 달콤한 와인 등급을 말합니다. 이 등급은 1775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와인 등급입니다. 당시 수도원에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구의 교구장에게 포도 샘플을 보이고 수확 허가를 따와야 됐습니다. 라인가우 지역의 슐러스 요하네스버그 수도원에서는 1775년 가을에 포도 샘플을 가지고 전령이 말을 타고 갔는데 마침 교구장이 2주간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만큼 포도 수확이 2주간 지연이 되게 됐는데요. 마침 날씨가 워낙 좋아서 포도가 너무 잘 익게 되고 그 포도로 만든 와인들이 아주 달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비넷 등급보다 더 향이 좋고 또 달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슈페텔레제, 레이트 하비스트, 즉 늦게 땄다는 의미의 새로운 등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우슬레제는 슈페텔레제보다 더 한 등급이 높은데요. 잘 익은 포도송이만 골라서 수확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elected Harvest라는 의미로 당연히 당도도 더 높고 향이 더 좋습니다. 이 아우슬레제에는 귀부포도가 좀 섞이기도 하는데요. 이 귀부포도란 보트리티스 곰팡이로 인해서 포도알이 마르면서 그만큼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되게 됩니다. 이보다 한 등급 위가 바로 베렌 아우슬레제 등급인데요. 베렌이란 베리, 즉 포도알을 의미하는데 아주 잘 익은 포도알만 골라서 수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바인도 바로 이 베렌 아우슬레제 등급에 속하는 와인입니다. 이 아이스바인은 1794년 독일의 프란코니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겨울철에 꽁꽁 얼어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야 비로소 아이스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만큼 이 아이스바인은 매년 나오지 않고 간혹 추운 겨울에만 한 번씩 나오는 와인입니다. 최상위 등급은 바로 트로켄베르나우슬레제로 줄여서 TBA라고 하는데요. 트로켄은 독일어로 드라이하다, 또 마르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쭈글쭈글하게 마른 기부포도만을 따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젤 지방의 와인 명가인 에곤 뮬러가 만든 TBA 한 병은 15,000불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독일 고급 와인의 카테고리인 프레디카츠 와인 중에서도 최고의 와이너리 200개가 따로 모여서 구성한 협회가 있는데요. 바로 VDP 협회입니다. 최고급 독일 와인의 병목을 보면 포도송이가 새겨진 독수리 문양이 보이는데요. 바로 VDP 회원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독일 와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VDP 표기나 혹은 병목에 독수리 문양을 보시면 독일의 최고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전체 포도밭의 약 4% 정도가 이 VDP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VDP 와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랑크리급에 속하는 와인에는 그로스라게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드라이 스타일의 최고급 와인에는 그로세스 게벡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등급은 에르스트라게라고 하는데 프르미에 크리급 와인을 말합니다. 그보다 아래 등급은 지역 와인 중에서도 상급 와인에 속하는 오르츠바인이 있고 가장 아래 등급은 구츠바인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의 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VDP 협회에 가입된 최고 200개 와이너리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수한 와인입니다. 바인구트인 경우에는 와이너리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슐로스가 표기된 경우에는 대부분 중세시대에 지어진 큰 샤또를 의미합니다. 트로케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으로 잔당이 리터당 9g 미만입니다. 할프 트로케는 미디엄 드라이 와인으로 잔당이 18g 미만입니다. 파인 헤르브는 오프 드라이하다는 뜻으로 할프 트로켄보다는 약간 더 달콤한 와인입니다. 스위스 와인의 경우에는 단맛이 많다, 스윗하다를 의미하고 골드 캅셀로 표기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등급의 와인 중에서도 특히 좋은 품질의 와인에 붙이는 표시로 캡슐을 일부러 금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리프 프라우 밀히는 성모의 젖을 의미하는데 세미 스윗한 스타일의 대부분 밀르트로가우 같은 와인으로 만든 수출용 저가 와인입니다. 존넨누어는 해시계라는 뜻으로 남향에서 햇볕을 아주 많이 받는 최고의 포도밭을 말하는데요. 구불구불한 모젤 강변에 주로 있습니다. 로트바인은 레드 와인을 의미하고 로틀링은 로제 와인, 또 바이스바인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젝트는 독일에서 만든 저가 스파클링 와인으로 주로 프랑스나 스페인 또 이태리에서 수입한 원액으로 만듭니다. 아인젤라게는 싱글 빈야드를 의미하고 구츠 아필룽은 와이너리에서 병입했다는 뜻으로 미장부떼의 오샤또와 같은 의미입니다. 웩슬레는 독일에서 포도즙의 당도를 재는 단위로 포도즙 1리터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로 쓰이는 독일 품종을 보면 리슬링은 독일의 대표 품종으로 독일 전체 와인의 25%를 차지하고 주로 모젤이나 라인가우 지역에서 재배하면서 아로마가 뛰어나고 또 향수 같은 꽃향을 보이면서 산도가 아주 도드라집니다. 뮬러투르가우는 1882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리슬링과 질바느의 교배종으로 또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품질보다는 생산량을 중시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라우부르군드는 피노그리를 의미하고 바이스부르군드는 피노블랑이고 또 슈페트부르군드는 바로 피노누아를 의미합니다. 노른펠드는 즙이 많고 또 과일향이 풍부한데요. 색이 진한 저가의 레드 와인을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독일의 주요 생산 지역을 보면 모젤은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 생산지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와인 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파남 토양이 열을 간직하고 반사해서 최고의 리슬링이 나오죠. 라인가우 지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화이트 와인 생산지로 가장 잘 알려진 와인 산지로 리슬링이 유명하고 또 레드 와인인 슈페트부르군드도 뛰어난 품질을 보입니다. 팔츠 지역은 라인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지로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면서 활기찬 풍미를 보이는 다양한 품종이 자라고 또 라인헤스는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큰 산지로 평범하면서도 달콤한 스타일의 와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독일 와인 라벨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 레뷰였습니다.